안암동 고시원 끝방. 고시원 무서운. 시원 무서운데. 고시원 괴담. 이 이야기는요,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할게요. 2003년, 제가 얼마 안 됐네. 20살 때 일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고향에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서울로 올라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살던 속초를 떠나서 서울로 상경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상경을 하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정말 맨몸으로 올라간 거죠. 그때 생각이 난 게 바로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던 친구. 이 친구가 장승배기 쪽에서 자취를 한 거예요. 너 거기 살았었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 거기에 이제 빌부터 산 거예요. 보통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한 달 정도 빌부터 사니까 좀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미안하고. 그래서 좀 하루빨리 여기서 나가야겠다 싶어서 이곳 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무보증금 고시원이 있다는 거예요. 무보증. 와, 오, 너무 보증금이 괜찮다. 없어. 무보증금. 한 달치는 있는데. 수가 있어?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곳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일단 살아야지. 예, 그렇지. 싸도 그치. 들어가야죠. 대개들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친구 집에서 짐을 빼서 안암동으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정말 이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다 낡았어. 복도를 걷는데 밖에 누수가 돼가지고 막 얼룩져 있고. 벽지가 막 얼룩덜룩 결론이상. 누렇게 되어 있고 이 공기도 약간 쾌쾌하고 습한 그 곰팡이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제 방은요, 입구에서도 가장 떨어진 복도에 있는 끝방이었어요. 복도 끝에는 방 2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제 방이 이쪽에 있는 방이었던 거죠. 창문이 없으니까 빛이 아, 한동 없구나. 해가 안 들어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깜깜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좁냐면 이 성인 남성이 한 명 딱 누우면 여기 꽉 찰 정도. 딱 그래요. 예. 누우면 답답한 거예요, 엄청. 맞아. 창문도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버텨야지. 그리고 고시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도 구한 거예요. 오후 2시에 가서 새벽 2시에 퇴근하는. 와, 열심히 했다. 예, 이렇게 매일매일 12시간을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던 거죠. 그날도 새벽 2시에 정말 반 녹초가 다 돼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빨리 자야겠다. 열쇠로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옆에 하얀 게 쓱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방문 앞에 하얀 고무신이 놓여져 있는 거죠. 고무신? 시대 고무신이. 왜 신발이 밖에 나와 있지? 원래 안쪽에 들어가 있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상하게 왜 고무신이 여기 있지? 근데 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 방으로 그냥 훅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씻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눕자마자 잠이 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아, 이게 뭐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뭐 무슨 소리요? 여자의 웃음소리. 아, 웃음소리. 어머, 무서워, 무서워. 사실 이제 고시원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방은. 방음이 안 들려. 다 들려. 워낙 방들이 따닥따닥 맞아, 따닥 맞아. 붙어 있으니까 고스란히 들리는 거예요. 야야야. 아 새벽에 맨 앞이지. 아 왜 이렇게 크게 웃는 거야? 아 가지가 아니네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지.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죠. 당연하지. 근데 이번에는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옆방에서 나는 소리인데. 그래서 벽에다가 귀를 이렇게
그게 갖다 너무 댔더니 무서워. 하이톤의 여자 웃음소리가 막 들리다가 웃음 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싶어서 방불을 탁 켰어요. 그랬더니 불 켜서 뭐하게? 어딨어? 뭐야? 이게 뭐야? 뭐지? 싶었는데 소름. 생각을 해보니까 옆방에서 지금 날 놀리고 있구나 싶은 거예요. 또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안 되겠다. 방 문을 열고 나가서 한 소리 내가 해야겠다. 그렇죠. 제 방 문을 딱 연 순간 하얀 물체가 휙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웃는 거야 또. 웃음소리랑 방울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야.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이 실체를 빨리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잠 못 자죠. 옆방으로 딱 가서 섰어요. 문 앞에 흰색 고무신이 아직 있는 거야. 사람 사네. 거기 있네. 그러니까. 사람이 있네요. 그 고무신이 보니까 소름이 또 갑자기 끼친 거지.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거는 그 끝방, 그 끝방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 고무신 방이. 저기요.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기요. 복도 불이 깜빡 하더니 이 방에 달린 창문 너머로 검은색 실루엣이 모양이 사람 머리인데 두상이 너무 작아. 뭔지 모르겠는 거야. 뭔지 모르는구나. 뭔지 몰라. 진짜 너무 긴장되고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데 이 유리창 너머에 여자의 실루엣은 계속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미치겠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빨리 말을 하고 방에 돌아가야겠다 싶은 거죠.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 여자의 머리가 유리 가까이 바짝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는 비웃는 듯한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총무형 방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제 방 누구 살아요? 옆방에 아무도 없는데? 아니 어떤 여자가 웃는데 그 소리가 제 방으로 다 들어온다니까요. 뭐라는 거예요? 확인 한 번만 좀 해줘봐요 형. 모퉁이를 딱 보니까 제 방이랑 그 끝방이 딱 보이는데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까 있었던 하얀 고무신이 사라진 거예요. 여자가 또 장난을 쳤구나. 아 고무신 어디 갔어? 아 사라졌네 이거. 뭐가 사라져요? 예? 아니 이건 맞아요? 예. 뭐야? 사람 있는 줄 알았는데 문이 그냥 잠겨 있는 거였어? 그리고는 슬며시 방 안을 쳐다봤죠. 근데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우와. 먼지 쌓인 의자, 빛 바랜 신문지. 장구같이 쓰는 방. 이제는 쓰지 않는 집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창고. 그냥 말 그대로 창고였어요. 아 자꾸 왜 그래요?
여기 창고를 쓴 지 되게 오래됐어요.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창문 안쪽을 본 그 순간 홀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 창문 안쪽에 고시원 지침이 써 있는 A4 용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창문에 이게 붙어 있으면 그림자도 없죠. 그 안쪽에 있는 형태나 실루엣이 보일 리가 없죠. 그렇지. 뭐지? 이 창문을 통해서 서 있는 거. 그 여자 실루엣을 봤는데 순간 갑자기 사라진 그 흰색 고무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 죄송한데요. 혹시 여기 고무신 신고 다니시는 분 없어요? 고무신이요? 네. 요즘에 누가 고무신을 신고 다녀요? 미치겠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날은 그 방에서 못 자겠어. 아까 핸드폰이랑 열쇠만 딱 가지고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PC방에서 밤을 지새는데 게임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멍때리고 앉아만 그치. 있었던 충격, 거예요. 패닉. 그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봤더니 총무형이에요. 혹시 그 방 앞에서 봤다는 게 흰색 고무신이었지? 총무형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경훈 씨 얘기를 고시원 사장님한테 했거든요. 이 고시원 사장님이 건물주. 건물주인데 고시원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 역시. 막 얘기를 막 안 하려고 하시는데 주저주저 하시는데 떨어지니까. 아 뭔데요? 얘기해 주세요.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해 주시더래요. 이 3층에 원래 모녀가 운영하는 법당이 있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일찍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온 주위에서 놀림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아이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 근데 장소가 바로 끝방 쪽이었대. 그리고 저기 그 법당에 있었던 어린아이가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녔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곧바로 정말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린 거죠. 아, 그래야지. 진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기억이었대요. 뒤돌아 보지 마. 노골적인 제목이네요. 아, 이러면 오늘 집에 가면서 뒤 돌아볼 수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모든 귀신 스토리 앞만 보고 갔으면 한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뒤를 안 보면 이야기가 메이드가 될 수가 그냥 없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기를 어기고 무조건 뒤를 돌아봤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죠? 보면은 예. 안 되는 금기고. 여러분은 살면서 최저 몸무게를 찍었을 때가 혹시 언제셨어요? 최저 몸무게? 최저 몸무게. 초등학교 대장내시경 받았을 때. 초등학교 때 아닌가요? 초등학교 때. 줄었다는 않아. 거는 뭐 마음고생을 했다는 뜻.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제가 인생 최저 몸무게를 찍은 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오래됐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에 10kg가 빠져서 39kg를 찍은 너무 거예요. 좋다. 한 달에 10kg면은 너무 빨리 빠지고. 뭐가 일이 있었나 그래. 애기 놓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모두에게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 그 시절. 그렇죠. 저와 저의 아이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왜? 제 아이 아빠이자 제 남편인 이 사람은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아, 기본이지. 딱 아시겠죠? 전형적인 옛날 얘기 뭐, 들어보니까 친구 집에 안 들어와. 그런데 저와 제 남편을 쏙 빼닮은 아이를 낳은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장례식장을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3, 7일 동안은 상갓집에 다녀오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어. 3, 7일, 즉 3번에 7일, 21일 동안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아무리 미신이라고 해도 제가 집에 신생아가 있는데 맞아. 조심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이해하는데 친구도. 여보, 이번에 그냥 부조만 하고 친구분한테 잘 말씀드리면 안 돼? 그분도 우리 애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니까 이해하시지 않을까? 아이고 진짜. 야 나만 빠지면 돼? 친구들 다 온다고 그랬는데 연말을 병원이니까 나 금방 갔다 오면 돼. 말을 안 들어. 아내 말을 안 들어. 철없다, 철없어. 미워. 결국 남편은 말리는 저를 뿌리치고 귀엽고 그냥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와 제 아이의 지옥이 시작됐어요. 지옥? 아 남편. 원래 신생아들은 자주 깨고 자주 울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애기는 너무 도가 지나칠 정도인 거예요. 오. 자다가 울고 먹다가 울고 아침, 저녁, 밤, 새벽 틈만 나면 우는 거예요. 물론 아기들은 잘 울죠. 잘 울어. 네. 잘 울어. 근데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아무리 달래도 한두 시간을 너무 어려운. 계속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우는 애기도 힘들잖아요. 지치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상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창 이쁘고 살이 이렇게 맞아, 포동포동 맞아. 올라야 되는 우리 애기가 완전 뼈밖에 안 나는 거야. 아이고. 저도 맨날 이렇게 시달리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같이 빠져, 같이 빠져. 완전 메말랐어요. 그런데 병원에선 이상이 없다 그러지. 애는 죽어라 울어대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막막하다.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먹을 걸 챙겨주시러 집에 찾아왔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꼴이니? 아니, 둘 다 몰골이 왜 이래?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엄마.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참을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애 데리고 엄마가 잘하는 무당집에 같이 가자. 아니, 지금 애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무당집을 데려가? 이게 사람 사는 거니? 응? 너 그러다가 애 죽어. 큰일 당하기 전에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 어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갈 수가 없고. 결국 애를 등에 업고 엄마를 따라서 무당집에 간 거예요. 괜찮아, 애기다.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애가 무당집이 떠나가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너무 놀래지. 놀래서. 그때 너만 결혼하고 너만 애 낳고 사니까 좋니? 좋아? 빙이 됐나 보다. 빙. 누구야? 누가 들어왔네. 무당 입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두고 너만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내가 그 꼴 절대 못 보지. 내가 절대 그렇게 안 둘 거야. 그 순간에 엄마가 갑자기 엄마가 안 지는 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네, 이거 누군지 알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멍하니 바라보는데 먼저 떠난 게 셈이 많네.
지 동생 행복 빌어주진 못할 망정 옆에 딱 붙어서 애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니 그게 애가 안 울고 배기겠어? 저는 그제서야 무당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깨달았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저의 언니였어요. 친언니. 잊고 살았구나. 우리 언니가 중학교 3학년 때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이고, 안타깝네. 엄마는 아까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누군지 알아채신 오늘 거예요. 알지. 딸이니까. 네. 근데 저는 너무 어릴 때 언니랑 헤어져서 빠르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던 거죠. 아니 근데 갑자기 언니라니? 우리 언니가 귀신이 됐다니?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언니가 저랑 얘를 왜 괴롭혀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일찍 세상 떠났는데 동생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행복해 보이니까 셈이 난 거지. 젊은 게 아주 한을 제대로 품었네.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죠?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무당이 갑자기 뭔가를 꺼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부적. 팥. 식칼이었어요. 시칼. 그 언니한테 칼은 좀 너무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족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애를 등에 업고 이 칼을 입에 문 채로 마을 입구 밖에 있는 도로변까지 걸어가. 반. 등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제보 돌아보지 마. 섬뜩하다. 아니 솔직히 이게 저도 말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알겠지? 결국 등에는 아이를 업고 입에는 식칼을 물고 무당집을 나와서 몇 발자국을 뗐는데 갑자기 어디 가니? 나 여기 있는데. 뒤돌아봐. 뭐야 이거? 등 뒤에서 아까 무당집에서 들렸던 그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볼 뻔했지만 이 무당의 당부가 생각이 나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방금 전까지 조용히 있던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를 건드린 거지. 건드린 것 같아. 그 순간 뒤돌아보게 아까 하려고.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니가 우리 아이 엉덩이를 때린다는 말. 진짜 이거 다 때려치우고 뒤 돌아봐서 이제 애기 챙기고 싶지만 뒤돌아보고 싶은 이 마음을 꾹 참고 마을 입구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이 모성애가 대단합니다. 남들이 보면 진짜 미쳤다. 미쳤네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가 하루 종일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지. 엄마로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거죠. 근데 마을 입구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풍경은 눈에 안 들어와. 그런데 얘야. 그만 가. 이제 다 됐대. 등 뒤에서 다급한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됐나 보다. 끝났나 보다. 그러면 안될 것 같아. 잠깐만, 근데 아니, 모르잖아. 뒤를 딱 돌려고 하는데 애가 울음을 또 터뜨리는 거예요. 목소리 변조했나 보네. 뒤돌아봤어? 그러자 아까 무당이 했던 말이 목소리 생각이 나는 변조. 거예요. 가는 동안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돌아보면 안 돼.
간사하다 진짜 귀신. 저거 엄마가 아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마을 입구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엔 잠깐만. 애기 엄마 거기서. 그쪽 아니야. 와 진짜 혹한다. 등에서 막 식은땀이 막 흐르면서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쭉! 뭐? 등 뒤에 애가 떨어졌어? 미끄러지기 시작한대. 잡아. 아이를 붙잡고 포대기를 막 다시 막 고쳐서 이렇게 묶어봐도 애가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마치 누가 뒤에서 잡아 끄는 것처럼.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꽉 붙잡은 채 미친 듯이 마을 입구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어. 그렇게 정신없이 걷다 보니까 마을 입구가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걸음을 막 재촉하는데 그때 가지마. 내가 네 아들 가만 안 둘 거야. 가지마. 애가 지금까지 하는 비교도 안 되게 완전 자지러지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온몸이 막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입 안에 이렇게 물고 있는 이 식칼이 막 떨리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이것만 넘으면 돼. 그래.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우리 애기가 조금만 참아줘. 자꾸만 미끄러지는 이 식칼을 꽉 붙들고 마을 입구를 빠져나오는 그 순간 긴장이 확 풀리면서 주변의 풍경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됐어. 분명히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마치 현실 세계로 갑자기 돌아온 느낌이 있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살기가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식칼을 들고 무당집으로 돌아갔더니 이제 무당이 안심하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언니를 위해 제사를 한번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끝난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얼떨떨한 채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만. 너 서방 단속 잘해. 지 자식이랑 마누라 쌍으로 피말리려고 장례식을 가? 갔다 왔으면 제대로 털기라도 해야지. 니네 언니가 어떻게 붙어왔는진 모르겠는데 그거 네 서방이 끌고 온 거야. 무당의 이 말을 들은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사실 제가 엄마 놀라실까 봐 남편이 장례식장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말은 쏙 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있는데 장례식장을 갔다 왔다고? 아니 그냥 친한 친구네 일이라서 근처 금방 갔다 온 거야. 연마을 병원이라고 했거든. 연마을 병원.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엄마가 표정이 갑자기 확 굳는 거예요. 왜? 이제 니네 언니가 어떻게 붙어왔는지 알겠다. 그 연마을 병원이 니네 언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야. 아유, 이 노래를 어떡하. 세상을 떠난 그 장소에 그대로 남아있던 언니는 장례식장을 온 저희 남편을 따라서 저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저기요. 우리 애 좀
살려줘. 아, 그러면 뭐 단어 이런 건데 문장이군요. 우리 애 좀 살려줘. 섬뜩하다 근데. 뭐 귀신이 애를 괴롭히나요? 원한 이런 거 같습니다. 일단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은호 씨는요, 여름방학만 되면 이제 거제도에서 사시는 외할머니 댁에 가서 놀곤 했대요. 거제도. 근데 이 할머니네 집에서는 꼭 하나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바로 집에 혼자 절대 있지 말 것. 무슨 저런 규칙이 집에 혼자 있는 줄 알아? 할머니는 10분, 뭐 15분씩 볼일을 보러 갈 때도 은호 씨를 절대 혼자 두질 않고 데리고 가시거나 이 옆집에 맡기곤 하셨대요. 처음에는 손자가 걱정이 돼서 그런가 싶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벌써 무섭다. 어느 날 평소처럼 옆집에 맡겨진 은호 씨가 친구랑 잘 놀다가 싸운 거예요. 아, 나 집에 갈 거야! 이러고는 그냥 휙 외할머니 댁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와서 이제 뭐 만화책도 보고 그림도 뭐 그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스르륵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아이고 우리 은호 여 있나? 지금 집에 혼자 있나? 외할머니가 볼일을 마치고 옆집에 갔다가 은호 씨가 없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집으로 뛰어오신 거죠. 아이고 니 와 혼자 있노? 집에 혼자 있으면 귀신이 잡으러 오는 거 모르나? 인자하시던 할머니가 그날 정말 세상 무서운 얼굴로 은호 씨 엉덩이를 팡팡 때리더래요. 근데 은호 씨는 사실 억울하잖아요.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얌전히 잘 놀고 있었는데 그날 밤까지도 은호 씨가 서러워서 할머니한테 등을 돌리고 씩씩대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할미가 미안하대. 이거 미안하다.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대요. 이제부터는 할머니 시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손자한테 얘기를 해주는군요. 옛날에 할미가 시집을 와서 너네 엄마를 낳았을 때 59년 6월쯤이니까 딱 그때 있었던 일이야. 딸을 낳았다고 이제 새끼줄에 솔가지랑 맞아. 숯을 옛날에 엮어서 그렇게 했죠. 대운에 이렇게 금줄도 널어놨지. 외할아버지도 그 무뚝뚝한 양반이 입이 막 귀에 걸려서 그 큰 덩치로 나를 업고 막 안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들고 댕겼던 그때였어. 다음 날 저녁에 밴들 나갈 때도 그물 있지. 그물을 가뿐하게 이렇게 들쳐매고 내가 금방 다녀올 테니까 문 단디 닫고 애랑 잘 있어. 응? 알았지? 아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일을 하러 갔어. 그렇게 서방을 일을 보내고 나도 고단해서 애기 재우고 한숨 같이 자야겠다 하고선 옆에 이렇게 누웠는데 잠결에 무슨 웅웅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여기 냄새 난다. 응? 이 집이지? 이 집에서 나는 냄새지? 귀신이야. 꼭 여러 명이 수근수근 수근대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순간 벼락 맞은 것처럼 잠에서 깼어. 애가 이제 깰까 봐 조심조심 일어나서 안방문을 이렇게 열어봤지. 근데 옛날 집이니까 안방문을 열면 마당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집이잖아. 이렇게 보니까 담장 너머에 뭐가 시커먼 그림자가 어물쩍 되는 것 같긴 한데 워낙 어두우니까 잘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냅다 소리를 질렀지 그냥. 누가 너희 집에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고? 그랬더니 담장 저편에서
뭔가 흩어지는 듯한 누가 있어? 소리가 나요.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야. 마을 애들이 깐난쟁이가 궁금해서 구경으로 왔나? 그러려니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해. 누가 있는 것 같아. 한 명이 아니야. 대화를 했어, 대화를. 여러 명이 숨죽이고 내가 뭐 하나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견눈으로 안방에 들어가는 척하면서 담장 쪽을 봤더니 눈동자 하나가 날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시집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 근처 산속에 아기 잡아먹는 귀신이 산다는 거야. 와, 이거 위험하다. 어떡하지? 냅다 부엌으로 뛰어가서 생선 그 토막 열쇠 쓰는 그 막 고기 막 큼직큼직하게 큰 식칼을 그냥 냅다 집어들고 뛰쳐나왔어요. 니네 먹고 가서 뭐하노? 헛짓거리하면 내 가만 안 둘 기다. 아이고 사람들 요 좀 보소. 그래, 도움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동네 사람들이 그치. 듣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옛날에 그랬죠, 뭐. 어. 그리고 담장 너머 그것들도 후다닥 또 몸을 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야? 왜 안 없어져? 그렇게 얼마나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을까? 갑자기 담장으로 검은 그림자가 하나 쓱 올라오는 거야. 뭐야? 그러더니 어둠 속에서 그게 아무도 안 오네. 그거를 시작으로 정말 무섭다. 담장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내미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나를 가리키면서 수군대더라고. 뭐라고? 혼자 있지? 그렇지. 내가 혼자 있다고 했잖아. 가자. 지금 가져오자. 가져와? 가져오자. 뭘 가져와? 돈? 나는 얼른 마당을 가로질러 가서 대문에 빗장을 걸었어. 시커먼 그림자들이 대문 밖에서 막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등 뒤로 이렇게 대문을 막고 서 있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 아줌마, 어제 애기 낳지? 그치? 애기 다리 하나만. 뭐야? 다리 하나만, 팔 하나만. 허벅다리 살이라도 좀 줘. 너희들 이 안으로 한 발짝도 못 들어온다. 우리가 좀이라도 건드리면 너희 다 죽일 뿔기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대문 밖이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그것들이 대문을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곧 나무로 만든 그 대문이 팍 부서지기 시작했어. 되게 튼튼하지 않았어. 그리고는 그 틈으로 갑자기 시커먼 팔 하나가 쑥 하고 나와. 그리고 그 빗장을 잡고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와. 나는 그 손을 보고 깜짝 놀라서 대문에서 도망을 쳤어. 어떡해. 결국 그 손은 빗장을 내던지고 대문을 열었고 그 시커먼 것들이 마당으로 막 쏟아지는 거야. 여러 명이야. 뭐야 이거? 처마 끝에 달아나온 전구 불빛에 그것들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머리는 다 산발이야. 그리고 눈만 빼고 온 몸을 붕대로 칭칭 감아놨더라고. 그 시커먼 것들이 한 몸처럼 한 대 딱 뭉쳐서 몸을 흩 이러면서 나한테 천천히 걸어오는 거야. 아줌마, 우리 진짜 아프고 힘들어. 이렇게 부탁할게. 팔 하나만. 미쳤어. 다리 하나만. 뭐야? 나는 마루에서 벌벌 떨면서도 요강이나 신발을 미친 듯이 던졌어. 가! 근데 갑자기 그 무리에서 꼬질꼬질한 여자가 하나 툭 튀어나오더니 자기 품에 꼭 안고 있던 거를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뭐야? 그 여자가 안고 있었던 건 어린 아이였어. 아, 여기도 모성이네. 우리 애 좀 살려줘. 애 엄마가 울부짖으니까 그 애기가 우는데 기운이 없어서 꼭 강아지 새끼가 낑낑대는 것 같은 거야.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측은하더라고. 그런데 바로 그때 안방문 안쪽에 애기 칭얼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애기 있다. 저기 애기 있다. 그것들 표정이 확 바뀌더니 안방 쪽으로 막 달려오는 거야. 안 돼. 미쳤나 봐. 나는 식칼 하나만 딱 들고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서 안방 문고리를 확 잠갔지. 근데 대문도 부수고 들어왔는데 안방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안방 문이. 창호지하고 뭐 어. 밖에 없는 거고. 문고리가 몇 번 이렇게 덜그럭 거리더니 그것들이 문을 팍팍 또 치기 시작했어. 나는 애를 안고 벌벌벌벌 떨면서도 한 손에는 식칼을 몇 번이고 이렇게 고쳐 잡으면서 부서지는 그 안방 문을 쳐다보고 있었지. 결국 문이 덜컥거리면서 열린 그때 이놈의 자식들 썩 물러가라! 담장 밖에서 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왔어. 도와주는 사람. 저 멀리 누가 한 손에 시퍼렇게 벼린 낫을 번쩍 들고 뛰어오고 있는 거야. 바로 그이였어. 남편. 뱃사람 남편. 동네 사람들을 죄다 몰고 뛰어오고 있었던 거지. 그 시커먼 것들이 그걸 보더니 튀어나갔어. 근데 그중 하나는 끝까지 날 쳐다보면서 우리도 살고 싶어 그래 하고는 나가는 거야. 그 후에 우리 집은 부서진 대문과 안방 문을 아주 튼튼하게 다시 고쳐서 달았어. 그리고 또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마을 청년들이 우리 집을 번갈아 가면서 지켜줬지. 밤마다 동네 아기들을 한 집에 모아서 다 같이 자기도 하고 니네 엄마는 그 덕분에 무사히 자랄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손주도 이 할미가 집에 혼자 있지 말라는 거야. 자, 외할머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은호 씨는 그게 궁금한 거야. 그 애기 잡아가는 귀신은 누구야? 진짜 귀신이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아니요? 귀신 아니야. 저으시면서 사실 당시에 몹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산에서 모여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 환자들 사이에서 깐난 아이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돈 모양이었던 거죠. 진짜였어. 그래서 마을을 기웃거리다가 대문에 금줄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알고
그 집 갓난 아이를 잡아가려고 몰래 혼자 있으면 데려가려고 내려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었어. 외할머니는 그래도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의 엄마만 생각하면 그래, 그 마음이 이해는 간다 하셨대요. 은호 씨는 지금도 이 사연을 슬프고 아픈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틈에 빨간 옷. 무섭다. 이건 제목이 아주 누군가를 지켜본다라는 거. 무섭네. 그 대상이 된다는 거 무섭죠.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어우, 너무 무서워. 이 사연은 37년 전인 1984년 미영 씨가 8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빠, 엄마, 그리고 미영 씨 세 식구가 같이 살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미영 씨가 기억하는 엄마는 미영 씨가 말썽을 부려도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고 가족들에게는 항상 다정하고 따뜻했던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평소의 엄마가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의 엄마의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늦은 밤 혼자 방에서 자고 있었던 미영 씨는 쎄한 기분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살짝 열린 방문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문 틈으로 아주 커다랗고 새빨간 눈알. 눈이 왜? 당장이라도 뛰어들어올 듯 살기 어린 눈이 어린 미영 씨를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엄마야? 엄마 아니야? 하지만 그 눈동자의 주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보, 거기서 뭐해?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 빨간 눈은 빨갛게 충혈된 엄마의 눈이었던 거예요. 엄마야 엄마가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밤마다 엄마는 그 새빨간 눈으로 미영 씨 방 안을 너무 무섭다.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엄마 꼼딱지였던 미영 씨는 엄마 곁에 다가갈 수조차 없었어요. 도대체 엄마는 왜 이런 기괴한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이었어요.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부터 이 모든 일은 시작이 됩니다. 네, 어머니. 아이고 애미야, 집공사 다 끝났으니까 아범이랑 같이 한번 내려와. 오랜만에 식구들 다 모여서 식사나 함께 하자. 네, 좋아요. 할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기도 이천에서 과수원을 하시면서 천안에 있는 고향집을 오랫동안 비워두셨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천안에 다시 내려가기로 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미영 씨와 엄마는 처음으로 천안의 아빠 고향집을 가게 됩니다. 큰엄마, 고모 식구들이 막 다 모여서 북적북적한 게 정말 동네 잔치 분위기였어요. 큰엄마는 이제 전을 부치시다가 동서, 저 부엌 가서 부침가루 좀 갖다 줘 라고 하셨죠. 그런데 홀로 집에 들어갔던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뭐 도와주러 온 동네 사람인가 싶어서 그럴 수 있지. 안녕하세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저 서울에서 온 여기 둘째 며느리예요.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왜? 엄마를 쳐다보는데
그 여자의 두 눈이 완전히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엄마를 죽일 듯이 쏘아보는데 뭔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찡그린 표정을 짓더래요. 부엌에 어떤 이상한 여자 못 보셨어요? 이상한 여자? 누구? 그 검은 옷 입고 얼굴이 새하얀 여자요. 부엌 안쪽에 있는 거 같던데 못 보셨어요? 아무도 없을래. 빨리 같이 가봐요. 아이고, 누굴 때문에. 아우. 엄마는 다짜고짜 큰엄마를 끌고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아유 뭐가 있다 그래. 아무도 없구만 뭘. 동서가 잘못 봤나 보지. 글쎄 어디 간 거지?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분명히 여자가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미영 씨네 가족은 다 같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왔나? 그 소리에 엄마는 잠에서 깼죠. 순간적으로 문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인지를 하고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 문틈 사이로 새빨갛고 커다란 눈이 방 안을 훔쳐보듯이 뭐를 찾는 것처럼 대굴대굴 눈 안에 굴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더 열리고 새빨간 눈에 정체가 조금씩 드러났어요. 바로 아까 주방에서 봤던 그 검은 옷의 여자. 또 찾아왔어. 달빛에 드러난 그 여자는 빨간 눈을 굴려서 방 안을 막 살펴보더니 갑자기 기쁘다는 듯이 입이 찢어질 정도로 씩 웃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꿈이네. 꿈이 악몽이야. 악몽을 꿨나? 하지만 닫아놨던 그 문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문틈이 열려 있었어? 벌어져 있었더래요. 왔네. 다음날 아침 악몽보다 더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여보 괜찮아? 여보 왜 그래? 심한 몸살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덜덜덜덜 엄마가 떨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얘가 왜 이러냐. 버티고 올라가서 병원부터 가. 그렇게 미영 씨 가족은 서둘러서 서울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조수석에 힘없이 늘어져 있던 엄마가 어머, 갑자기 왜 저래? 무섭다 무서워. 여보 괜찮아? 여보 얼른 가자. 당신이랑 둘만 있고 싶어. 그래 가자. 엄마의 이런 낯선 모습에 어린 미영 씨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가자.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엄마의 증상에 대한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쉬웠네. 이거. 낮에는 기운이 없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다가 밤만 되면 두꺼운 이불을 덮고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눈틈으로 빨간 눈이 보인다고 뭐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밤만 되면 미영 씨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방문 틈에서 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왜 이게 정말 좀. 며칠 뒤 8살이던 미영 씨는 그만 침대에 소변 실수까지 하게 됩니다. 아, 너무 이제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마가 문틈 사이로 지켜보기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또 딴 게 있어요? 뭐 위협행위를 했나? 매일 밤 이 문이 조금씩 더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수록 엄마의 모습은 서서히 더 드러났죠. 엄마가 오른손을 뒷짐지듯이 숨기고 있었는데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살짝 빛나는 게 보였던 거예요. 심각함을 느꼈던 아빠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후로 할머니와 큰엄마가 급하게 미영 씨네 집으로 찾아왔죠. 야, 무섭다. 홍서, 혹시 이 여자 알아? 큰엄마가 보여준 건 아주 오래돼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왜 그래? 이 여자 그 여자예요. 밤마다 들짜라고 그 여자라고요. 홍서, 형님, 이 여자 누구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형님. 왜 이래? 이 모습을 본 할머니와 큰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가 있다, 아는 사람이다. 낡은 사진 속에 새카맣게 긴 머리에 유난히 하얀 얼굴을 한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서 있는 고등학생 시절의 젊은 아빠였죠. 남편. 옛날 뭐 여친인가 봐, 뭐 그런 거 같아. 사실 그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한 동네에서 자란 아빠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학교 졸업하고 나면 결혼해서 같이 살자. 너희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살고. 진심이야? 당연하지. 둘 사이는 점점점 더 깊어져 갔고 동네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공인된 커플이었군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둘 사이를 극구 반대했어요. 왜? 너 정말 몰라서 그래? 응? 악기를 신으로 받아가지고 미쳤다고 안 하냐? 걔 엄마가 저주를 걸고 다닌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아주 흉흉이야. 무슨 소리야? 사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다른 무속인과는 좀 달랐대요. 왜요? 휘청. 반쯤 이렇게 풀린 눈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악담을 퍼붓고 다니는 거예요. 저주를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기피 대상이었던 거죠. 동네 마녀 같은. 심지어 아빠의 첫사랑이었던 그 여자를 좋아하던 남자애들이 모두 안 좋은 사고를 당하거나 시름시름 앓게 됐다는 거예요. 공교롭게 또 우연일지. 할머니는 혹시나 아빠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셨다고 해요. 무섭지.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할머니의 선택은 막내 아들의 강제 유학. 당시 서울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던 큰아들 집으로 보내기로 하신 거죠. 그렇죠. 아빠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날 밤 그 여자를 몰래 만났대요. 정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대학 입학하면 너 데리러 올게. 같이 서울 가서 살자. 기다릴게.
아, 사랑했구나. 하지만 서울로 떠난 아빠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서 그 여자와 했던 약속을 서서히 잊어갔죠. 세월이 흘러서 새로운 사랑을 찾은 아빠는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귀신이 돼서 엄마의 앞에 나타나게 된 걸까요? 맞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고향인 천안집을 떠나 있는 사이 그 여자가 아빠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빠의 고향집 근처 나무에 목을 매달고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지막 눈길이 머문 곳은 아빠가 떠나고 없던 빈집이었대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빠의 배신에 절망했다가 그러면서도 혹여나 아빠가 돌아올까? 애타게 기다리고 그리워하다가 결국에는 추운 날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와. 시름시름 앓고 있던 엄마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할머니는 용하다는 무당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다고 해요. 무당은 엄마를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무리 옆자리가 탐이 나고 질투하나도 그렇지. 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가? 엄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한을 토해내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못 가! 나 혼자서 절대 안 가! 내 죄다. 응? 내 죄요. 근데 그땐 내 새끼 생각만 했어.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잘못이 없잖여. 제발 살려만 다오. 살려만 다오. 아이고, 애미야. 하지만 엄마는 나아질 기미도 없이 바닥에 드러놓은 채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었죠. 밖에서 기다리던 아빠가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엄마는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입을 열었죠. 나 데리러 온다고 했었잖아. 꼭 기다려달라고 했었잖아. 난 당신만 믿고 우리가 함께 할 날만 생각하고 있었어. 난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어. 그 순간 아빠는 한참을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한참을 오열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야 엄마의 빨간 눈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풀어졌구나. 풀어졌어. 놀랍게도 엄마는 그 모든 순간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와, 빙이네. 어른들은 무당의 마지막 말에 모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대요. 자기 버리고 가서 그렇게 예쁜 딸 낳았으니 얼마나 미웠을까. 조금만 더 늦었으면 가족들 다 죽을 뻔했어. 어머. 그 이후로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는 천안에 있는 고향집을 내놨고 그곳을 떠나 다시는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